3개의 나라의 국경을 걸어서 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슴이 뛰면 행동하는 프로 실행러 정미드입니다. 저는 지금 8년째 요리를 공부 중인 학생이고요. 오늘은 제가 어린 시절 꿈을 찾아 다녀왔던 저만의 여행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저의 여행에 대한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오늘은 3월 13일 드디어 갑니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Hello. 하지만 여행을 조금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위에 설산 보이시죠? Invincible. 여러분은 어린 시절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근데 뭐 이게 되게 멋있거나 그런 되게 강연은 아니고요. 그냥 수도 없이 흔들리고 갈망했던 20대 젊은 청춘의 도전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리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묻는 게 있어요. 왜 요리를 시작했느냐고. 그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할머니가 저를 봐주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를 봐주시는 고마운 마음에 제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신이니까 미역국을 끓여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6학년 때였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용돈으로 받은 1,000원, 2,000원 들고 슈퍼로 향해서 미역 한 봉지를 샀어요. 어떻게 끓이는지 모르지만 일단 한 봉지 다 넣고 미역국을 끓였더니 뭐 예상하시겠지만 정말 미역 무덤 같은 그런 미역국이 됐어요. 하지만 정말 할머니가 행복해 하시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할머니가 치매를 앓으시면서 기억을 조금씩 잃어가셨거든요. 근데 유독이도 손자가 미역국 끓여줬다는 말씀은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기억을 잊을 수 없고 정말 미역국 한 그릇이 지금 요리하는 정미듬 저를 이 자리에 서주게 한 이유였어요. 그렇게 저는 요리를 시작하게 됐고 지금까지 요리를 하고 있는데 대학생 때 회의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자격증이 6개가 있거든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제빵, 조주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사실 자격증이 많으면 요리를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고 이래야지 멋있는 것 같고 어느 순간 제가 좀 스펙에 맞는 요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자괴감에 빠졌어요. 내가 이러려고 요리를 시작한 게 아니고 정말 행복한 미소를 선물하기 위해서 요리를 한 건데 그래서 내가 요리했던 초심을 돌아보자 해서 다시 생각했던 게 정말 무심코 했던 말이 있어요. 어렸을 때 엄마 나는 어른이 되면 세계를 여행하며 요리할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요리로 행복한 미소를 선물할 거야.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두려움이 앞섰어요. 왜냐면 저는 누구보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사교성이 막 부침성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외국어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수도 없이 고민했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절대 해결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본격적인 꿈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행의 계획을 짰어요. 시베리아 횡단열차, 산티아고 순례길, 아프리카 종단, 인도 네팔까지. 여러분 들으시면 알겠지만 조금은 좀 고단하고 힘든 여행지잖아요. 제가 이런 여행지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도 보통 힘든 하루를 겪고 나서 많이 힘들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 그 하루가 행복해지고 좀 무겁던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힘든 좀 고단한 상황에서 그런 하루의 행복한 마무리를 그런 위로를 선물해주고 싶어서 이런 코스를 짜서 여행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행을 떠났는데 남들이랑 조금 달랐어요. 저의 가방의 3분의 2는 요리 재료와 조리 도구들로 꽉 찼어요. 현지에서 공수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식혜를 만들 수 있는 엿기름이나 호떡을 만들 수 있는 호떡 믹스 그리고 모든 한식의 기본이 되는 게 육수잖아요. 육수를 내기 위한 육수 농축액 등등을 준비해 갔어요.
그래서 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요리하는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여행지가 시베리아 횡단열차였어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처음 탔을 때의 기분이 생각나요. 정말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기대와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더라고요. 왜냐면 혼자 떠나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해외로 향하는 비행기를 2번째 타보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 두렵더라고요. 하지만 여태까지 준비한 과정도 있고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거야 믿음을 갖고 열차에 올랐습니다. 근데 열차에 올랐는데 웬 한국인 분이 한 명 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우연인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보고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5일을 기다리면서 저를 만나려고 하셨대요. 저의 SNS에서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이 청년은 꼭 만나보고 싶다 했대요. 이분은 나이 40에 학교를 그만두고 이렇게 세계를 여행하시는 그 유성호라는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해주신 말 한마디가 기억이 남아요. 나는 여태까지 어려서부터 누군가의 가족이어서, 아니면 누군가의 동네 친구여서, 누군가의 담임이어서 이렇게 수동적인 인연을 맺어왔는데, 이제 앞으로의 인생은 정말 능동적으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봐야겠다 해서 저를 처음으로 만났다고 하셨거든요. 그 선생님에게도 변화가 있겠지만 저에게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고, 앞으로 여행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로 향합니다. 프랑스 길 800km, 그리고 포르투갈 길 포르투갈까지 300km, 총 1100km의 거리를 3개의 나라의 국경을 걸어서 넘었습니다. 근데 저는 더 힘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 배낭의 무게가 22kg였거든요. 보통 순례길을 걷는 성인 남자한테 권장하는 배낭 무게는 12kg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걷고 나면 여기 어깨에 멍도 들고, 그리고 군대에서도 안 아프던 막 발목이 아프고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정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요리를 해줘서 빨리 재료를 소진하자, 그렇게 하는 식으로 더 많은 요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순례길에서 요리하면서 철학이 하나 있었어요. 제 철학이 뭐냐면, 야, 이거 한식이야, 한번 먹어봐, 이런 게 아니라 칼국수를 만들면 함께 30분 동안 반죽하고 또 기다렸다가 30분 숙성시키고 그리고 30분 동안 막 밀어요. 그러면 저 친구들이 막 외국어로 알아듣지 못하면 욕하죠. 이거 왜 이렇게 먹냐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기다림의 미학이 있는 그런 음식을 먹는다,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힘들어했지만 되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더 맛있게 먹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다고 저한테 많이 얘기해 줬었거든요. 이런 요리의 철학을 갖고 걸어 다니다 보니까 하나의 좀 소문이 퍼졌어요. 태극기를 제가 배낭 뒤에 메고 다녔거든요. 태극기를 메고 다니는 그런 동양인을 보면 그의 숙소에 따라가라, 그럼 한식을 거하게 얻어먹을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어느 순간 조금 순례길에 은연중에 코리안 셰프라는 그런 좀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난 친구들한테도 계속 조금은 유명 인사가 됐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순례길을 걷다 보니까 느껴진 게, 보통 사람들이 순례길을 걷는 이유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전환점을 맞고자, 생각을 많이 하고자 가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걷다 보면, 사람들 많이 만나고 즐기는 자신을 보면 좀 자책을 해요. 내가 이러려고 순례길에 온 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길을 걷고 있을까. 그리고 힘드니까, 정말 걷기만 하니까 그런 진지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잘. 그런 자신을 또 비판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순례길에서 끝에서 느낀 거는, 나를 비판하는 모든 순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저는 순례길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저도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많은 것을 겪고 느끼면서 순례길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걷고 또 걸은 끝에 약 50일 만에 포르투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너가 여행을 통해 얻은 게 뭔데? 라고 물어요. 그러면은 나는 여행을 통해서 정말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어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정말 여행에 다녀온 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진짜 한여름밤의 꿈처럼 정말 모든 300일 일정들은 사그라져 가요. 그리고 정말 현실은 득달같이 달려와요. 진짜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외관적으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여행 전에는 일을 계획했다면 지금은 저도 모르게 일 이상의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점점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 결국에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저만의 여행 스킬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만의 여행 스킬이 무엇이냐면 바로 과분한 도전이에요. 과분한 도전이란 넘치고 능력에 맞지 않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게 꼭 그렇지만 않거든요. 왜냐면 누구나 처음은 있거든요. 처음 한 일은 당연히 힘들고요, 어렵고요, 지치고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한 단계 더 성숙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에도 나오는데 마지막 멘트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린 시절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라는 멘트였는데 여러분은 지금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꿈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계시지 않은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행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은 불완전함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꾸준히 간절하게 노력할 때 비로소 그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꿈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바뀔 수 있고요, 저 또한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조금은 과분한 도전이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300번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에 한 번씩, 왜냐면 다짐을 하다가도 걷다 보면 정말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을까 계속, 왜냐면 걸어도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 황무지고 스페인은 또 약간 나무가 많이 없어서 직사광선 그대로 받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일단은 젊으니까 뭔가 모를 오기로 저는 좀 제 육체로 한번 견뎌내보고 싶었고 그 속에서 좀 얻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 되게 많이 느꼈고, 저는 되게 저한테는 힘들어서 더 그렇게 도움이 됐던 22kg의 그런 짐이, 만약에 10kg를 졌다면 10명의 친구가 생겼을 텐데 22kg를 져서 22명의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방송 보시면서 그런 의문, 그런 질문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 그런 질문 하시는 분 있잖아요. 막 이렇게 등산 갔다 오면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 근데 저는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사서 고생하는 거. 동물은 그렇지 않잖아요. 달면 삼켜 쓰면 뱉지만 인간은 쓴 것을 뱉지 않고 그것들을 더욱더 깊은 맛으로 바꾸는 게 아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셰프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행의 느낌을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삶이 익숙해지는 거, 삶이 굳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